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하락으로 출발했고 장중에 단 한 번의 상승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시아권 증시가 한국을 제외하고 이렇게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건 오늘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양 매도로 인해서 한국 증시만 오늘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내일 한국 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6시 6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아직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이렇게 크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일 모레까지 휴장이라서 장이 열리지 않고,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이렇게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장 막판에는 이렇게 고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 왜 한국 증시만 아시아에서 디커플링이 되신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은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상하이 종합지수를 비롯한 대만 증시, 니케이 등 모든 아시아권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한국 증시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1% 이상 급등이 나왔었죠. 지수가 1% 이상 급등이 나왔을 때 매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예,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선물까지 전부 매수를 했고 지수 하방 베팅인 풋옵션을 대량 매도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였죠? 예,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선물을 대량 매도했고 풋옵션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도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증시가 다 하락했는데 미국 증시가 디커플링이 된 이유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던가 옵션 만기일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자, 만약에 다음 주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다음 주에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주면은 정말 좋겠지만 금융투자와 외국인이 대량 매도가 이어지면은 정말 최악이다. 근데 금융투자가 던진 물량을 개인만 받고 외국인이 지난주에 샀던 물량을 대량으로 매도할 경우에는 정말 최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닥이라던가 코스피를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직 월요일밖에 되지 않아서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으로 매도한 게 아닙니다. 원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던가 옵션 만기일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가장 변동성이 심하다? 예, 화요일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만기일 당일이 가장 변동성이 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변동성이 심한 날은 사실 수요일이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뭡니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모든 코스피 대형주가 싸그리 내렸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5%대 급락이 나왔어요. 자, 최근에 LG전자는 애플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고 52주 신고가를 가자 이렇게 똑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승했던 상승분을 오늘 모두 반납하고 말았죠. 자, 여러분 정말 웃기죠? 지난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삼성과 LG전자 사상 최대의 매출을 냈다. 인텔과 월풀을 따라잡았다. 요렇게 레포트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LG전자가 1.8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수량은 되게 적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LG전자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LG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식하면서 지난주에 찜찜함을 너무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코스피에 있는 상위 종목들이 다 JP 모건이 매수를 했죠.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종목 중에서 JP 모건이라던가 모건 서울 그리고 메릴 린치가 매수하는 종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JP 모건이 LG전자 역시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와, 수급 보세요.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은 고작 2만 주씩밖에 안 샀는데 팔 때는 20만 주, 30만 주를 팝니다. 정말 무섭죠. 그래도 여러분, 지난주에 JP 모건이 매수한 종목 중에서 분명히 오르는 종목도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JP 모건이 대량으로 매수했어도 반대편 기관이 또 대량으로 매수했으면은 둘 중 하나가 더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해성 DS라는 종목을 보세요. 오늘 보시면은 JP 모건이 팔기는커녕 오늘 또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양매수. 하지만 아침에 해성 DS 고도의 심리전이 들어간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보시면은 아침에 9시 6분까지는 얘를 마이너스로 만들었어. 그래서 JP 모건과 골드만이 팔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다음에 갑자기 주가를 위로 빵 쐈습니다. 자, 봐봐. 아침에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약간의 매도를 보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갈피를 못 잡아. 그리고 봐봐.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을 사는 척하면서 순매도가 나오니까 개인은 어떡합니까? 와, 도망치자 하고 도망을 치죠. 저는 아침에 이 종목을 잘 관찰하고 있었고, 잘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매수 상위 종목에 골드만과 그리고 JP 모건이 이렇게 또 매수 중이었죠. JP 모건 창구로 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날 대량 매도가 나온다. 이러한 공식이 있어도 분명히 JP 모건 창구로 매도를 하는 척 하면서 다시 매수를 하면서 올리는 종목들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락장에서 오히려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주가가 오히려 그동안 너무 큰 조정이 나와서 오히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움직일 때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삼성중공업도 세 종목이 같이 다 움직이는데 외국인 매수 창구를 보시면 항상 JP 모건이라던가 혹은 모건 서울 그리고 UBS는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JP 모건이라던가 UBS, 메릴 린치 이런 창구들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주가가 뻥 오르면 그 다음날 올리는 척하면서 다 빼버리고 뺐는데 그 다음날 또 JP 모건이랑 UBS가 들어와서 또 올리고 또 여기서 따라 들어갔더니 그 다음날 또 빼버리고 요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을 질리게 만들고 항상 양봉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게 털어버리는가에 대해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외국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보는 자리 5일선이라던가 21선 그냥 깨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10만원이면 10만원도 그냥 깨버립니다. 그리고 9만원은 지지해주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8만원대까지 빌어버리는 종목이 많아요. 고점 대비해서 보통 20% 가까이 조정을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을 고점까지 유혹해놓고 털어버리는 이유는 위에서 공매도를 치고 빼는 것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점에서 물린 물량을 쉽게 털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렇게 외국인 기관들이 위에서 폭락을 시키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양봉에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음봉에서 들어가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종목을 저점의 VI 구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재명 씨 관련주에 악재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씨 관련주는 오늘 이렇게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하락폭이 장난이 아니었고 이렇게 하방 VI에 걸렸습니다.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 소형주기 때문에 이렇게 1000만원만 매도를 해도 밑으로 하방 VI가 걸려버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천대유 사건 첫 법정 공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번 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재명 씨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방침에 따른 것일 뿐이지 배임이라던가 횡령은 없었다. 김만배 씨 측이 이렇게 밝혔죠. 자, 그래서 저 뉴스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씨 테마주들은 완전히 장막판에 날아갔습니다.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막판에 12% 이상 급등이 나왔고 덕성 같은 경우에도 하락 중이었다가 상방 VA에 걸리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럴 경우엔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 100이면 100 다 윤석열 씨 테마주로 몰립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고점 추격 매수를 해서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애니 능률이라는 종목은 정확히 17,000원을 돌파할 것처럼 보여주고 고점에서 뺐어요. 몇 프로를 뺐다? 6%. 그런데 지금 시간의 단일가를 보세요.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4%를 빼버렸어요. 자, 하지만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짠!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2% 이상 상승이 나왔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방 VA에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자리에서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4일 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신건설로 수익을 봤지만 제가 욕심을 너무 내가지고 동신건설을 끝까지 홀딩하다가 결국 100만 원 넘게 손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시간의 단일가까지는 못 가져갔어요. 제가 매수를 얼마 안 채 했다? 2천만 원 이상을 매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홀딩했으면 대략 3.5%니까 6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었죠. 아무튼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반등이 약간이라도 나왔죠. 자, 오늘 에브리봇이라는 로봇 테마주도 있었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 하방 VA를 찍었죠. 이럴 때 들어간 거야. 자, 오늘 보시면 고점에서 몇 프로를 뺐습니까? 20%까지 올렸던 녀석이 고점에서 12%를 뺐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4,000원을 찍어내니까 5만원은 안 깨지겠지 하고 요런 데서 들어갑니다. 이런 데서 들어가면 여기까지 또 깨버려요. 얼마? 49,000원. 그리고 49,000원을 깬 게 아니라 48,000원도 깹니다. 48,000원도 깼을 때 그럴 때 들어가는 거야. 왜? 개인 투자자분들은 5만원 그리고 49,000원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밑에서 더 싸게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칼 손절의 원칙을 지키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내려갈 때마다 물타기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칼 손절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거 한번 때려 맞고 먹었던 거 다 토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봉은 15분 봉인데 자, 보시면은 2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고점에서 20%를 뺍니다. 자, 이틀 전에 거래가 재개된 멜파스도 보세요. 보시면은 9시 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장 막판까지 계속 하락만 나와요. 그리고 고점에서 몇 프로를 뺐다? 22%. 자,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얼마에 매수를 했습니까? 평단가가 3,000원이 안 돼요. 자, 보시면 SM라이프 디자인이 이렇게 고점을 찍고 완전히 주가를 마이너스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날 요런 부분에서 매수를 했죠. 절대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빠졌을 때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가가 상승할 때 들어가면은 하한가까지 빠지잖아요. 그럼 하루에 마이너스 60%도 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주식이 여러분. 인터엔 같은 경우도 이틀 동안 60%가 빠졌어요. 자, 오늘 24%가 빠졌던 TV홀딩스도 보세요. 이거 연말에 이렇게 급등했을 때 매수하신 분들 지금 마이너스 52%죠. 자, 제가 여러분 한 달 전에 위드코다리 식구 수혜주 같은 경우에 항공주, 특히 LCC 100% 유상증자 때리거나 무상 감자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 환경에 갈 확률이 높다. 이런 거 잘못하다가 상폐되는 게 아니라 회사가 파산해서 회사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 한번 망했던 회사입니다. 한성항공이라고 과거에 LCC 항공사가 있었는데 그 항공사를 인수해가지고 다시 서비스한 게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일본 불매운동 사태가 벌어졌을 때부터서 적자였습니다. 한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은 절대로 티웨이 항공이라던가 제주항공 이런 회사들은 흑자가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지금 LCC 항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미국도 6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10개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LCC 항공사들은 몇 군데는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제주항공이라던가 LCC 항공사들은 국내에서는 아무리 많이 운영해봤자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저평가고 싸다고 생각하다가는 또 유상증자라던가 무상 감자 맞고 때려 맞아가지고 주가가 또 한번 내려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장이 개장되자마자 이렇게 90% 이상의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을 하였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침부터서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아침부터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이 나쁘지 않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 시간의 단일가에 매도를 하려는 사람도 별로 없었으며 LG전자 역시 이렇게 매도하시려는 분이 거의 없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매도 잔량이 8,000주밖에 안 됩니다. 장이 안 좋고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이런데 보통 8만 주에서 10만 주는 쌓여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을 막무가내로 들어오면서 매수를 하고 지수가 연일 하락하잖아요. 그럼 저렇게 막무가내로 매수했던 물량들이 전부 다 반대 매매로 추락이 돼요. 자,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가 매일 200억씩 나왔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인해서 매일매일 200억가량의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증권가에서 최근에 반대 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주가가 최근에 계속되는 하락이 나왔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서 이렇게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반대 매매가 나오는 만큼 다시 한번 신용잔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야, 반대 매매가 매일 200억씩 나오고 있는데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잔고는 23조입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보면 여러분,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바닥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 2800이 바닥이 아니라 여기도 한 번 더 깨러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여러분, 한국의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00원대에 이렇게 지금 거의 고정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환차익 손해 때문에 국내 증시에 외국인의 매도가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를 계속 매수하고 있지만, 이거는 연말 배당 시즌에 배당을 받기 위한 매수세와, 그리고 이번에 앞에 들어온 거는 옵션 만기일 이벤트 전에 한국 증시를 어느 정도 키 맞추게 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서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가 베팅도 많이 하고 투심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가 끝나자마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귀신처럼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되었고, 유럽과 미국 증시도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저가를 가는 종목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드디어 카카오가 9만원대까지 접어들었고, 이제는 10만원대가 올라가기 상당히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저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투매가 투매를 부른다고 빠지는 속도와 빠지는 퍼센트가 장난이 아닙니다. LG생활건강 100만원짜리 주식이 무슨 마이너스 13%까지 빠졌어요. 그런데 LG생활건강이 화장품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모든 코스피에 있는 화장품주가 다 투매가 나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마이너스 5.30% 하락이 나왔고, 지금 주가를 보시면 여러분, 몇 개월밖에 안 지났습니까? 지금 7개월 지났는데 30만원짜리 주식이 14만원이 됐어요. 마이너스 50%까지 찍는데 1년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모레퍼시픽을 옛날에 250만원인가 300만원가량에 제가 매도를 했었거든요. 이게 여러분, 액면 분할이 10분의 1이 돼가지고 그렇지, 원래 아모레퍼시픽은 뭐 300만원 400만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화장품주의 대위기는 코다리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적 부진도 있지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님으로써 화장품 매출이 오르질 않습니다. 당연히 립스틱을 비롯한 화장품이 잘 팔리질 않죠. 왜냐하면 돌잔치를 비롯한 결혼식 모든 행사들이 코다리19로 인해서 많이 취소가 되었고,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장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이 남포동 국제시장을 제가 막 돌아다녔어요. 자, 보시면 이 근처에 에뛰드하우스하고 토니모리 등 화장품 가게가 있었는데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토니모리를 비롯한 화장품 관련주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화장품 매장이 없는데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살 수도 있겠지만 매출이 감소되고 이게 힘드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진짜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를 비롯한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마지막 불꽃쇼를 할 때가 꼭 있거든요. 보시면은 토니모리는 백신 여권을 비롯한 위드 코다리19를 발표하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주가가 막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단숨에 주가가 45%가 올랐어. 근데 여기서 사신 분들,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내렸습니까? 62%가 내렸어요.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자, 토니모리를 비롯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보시면 답이 없죠.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더기 투매가 나왔는데 정말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 토니모리랑 똑같이 이렇게 바닥에서 일주일 정도 크게 반등이 나올 때가 한 번씩 나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잠깐 매수를 해서 빨리 나와야지, 여기서 바닥의 시그널이다 하고 홀딩하다가는 골로 가는 경우가 여러분 진짜 많아요.
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여기서 투매가 나와가지고 110만 원이 붕괴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지만 그 뒤로도 빠지는 척하다가 약간 올라왔어도 결국에는 다시 100만 원대도 깨지고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옵션 만기일 기간에는 52주 신저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우 위험합니다. 지수가 투매가 나오면 가장 먼저 빠지는 종목이 52주 신저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옵션 만기일 기간에는 테마주 위주로 주식들이 움직이며 테마주들은 옵션 만기일 이후에 오히려 하락합니다. 단 대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60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TV에서 이슈가 나올 경우에는 만기일 이후에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옵션 만기일 기간에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식을 못 팔아요. 자, TLB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36,000주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게 38,000원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거래가 10억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영상과 최근 스트리밍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미친 짓을 했습니다. 우리 지수가 이렇게 빠졌을 때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었고 미국과 유럽 증시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소형주를 3천만 원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받느냐? 예, 수익은 받습니다. 근데 제가 3천만 원어치 주식을 매수했는데 1,000만 원밖에 매도를 안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 남아있는 2천만 원이 여러분 엄청난 손실로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초가 붙어서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으로 출발했고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조정자조차 없기 때문에 주식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형주는 아까 보신 동신건설 이런 종목처럼 이거 얼마 던졌습니까? 뭐 1,000주를 던진 것도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이거 860주하고 이거 다 합쳐봤자 2,000주도 안 돼요. 이거 던졌다고 하방부에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침부터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 오리콘 같은 경우에도 소형주인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5분마다 거의 한 번씩 체결이 되는데 중요한 건 호가 공백이 메꿔지지 않고 계속 이 상태야. 그리고 종가 보세요. 마이너스 6%인데 여기 위에 호가가 메꿔지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죠. 저런 주식처럼 제가 가진 종목도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6%, 7% 이렇게 빠지는데 와 2천만 원이 마이너스 160만 원, 마이너스 140만 원 이렇게 찍히니까 사람이 미쳐버리겠더군요. 왜? 지난주에 다 팔았으면은 플러스 60만 원이었는데 괜히 욕심 부렸다가 마이너스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사람이 미치겠더군요. 어떻게든 장중에 복구를 시키려고 이렇게 진짜 막 동방불패처럼 확 모든 종목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했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이푼처럼 너무나 지수가 흔들림이 심해서 상한가 간 종목도 2종목밖에 없고 20%대 상승한 종목도 2종목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오늘 섣불리 움직이다가는 손실 볼 확률이 매우 높죠. 지금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80%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매수 매도도 하고 수익도 어느 정도 올리긴 했지만 어떻게 됐다? 예, 지난주에 물려 있었던 소형주 한 종목 때문에 수익이 닦아졌습니다. 지금 소형주 한 종목은 아직도 보유 중이며 지금 녹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익금이 약 60만 원 가까이 됩니다. 60만 원 가까이 돼도 아까 말씀드린 소형주 한 종목이 주식을 매도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수익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중요한 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엔 제가 매일매일 조금씩 쳐낼 생각인데 지금 여러분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최근에 배임행령 뉴스가 뜨는 종목이 너무 많아요. 자, 휴센텍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온 뉴스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배임행령 관한 의심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어요. 하한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16% 정도가 빠졌고 그 다음날도 투매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때문에 조금만 배임행령 뉴스가 나와도 이렇게 주가가 하한가로 가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신세계 보셨나요? 신세계 영화 말고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6.80%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신세계 백화점이 저렇게 오늘 급락이 나온 이유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인스타에다가 멸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멸공이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멸망시키자 공산당 뭐 이 뜻인데, 아니 여러분, 군대 가면은 우리 멸공의 횃불이라고 군가 부르잖아요.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전우연,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아니 이거 지금도 군가도 부르는 노래잖아요. 아니 왜 저게 금기어도 아니고 저 단어를 썼다고 왜 주가가 오늘 7%나 빠지나요? 아니 물론 지수가 안 좋아서 호텔 신라도 빠지긴 빠졌지만 호텔 신라는 3%밖에 안 빠졌거든요. 거기다 정영진 회장의 이마트는 주가가 멀쩡해. 아니 여러분, 옛날에 주식하면서 럼프 형이 트위터에다가 이상한 뻘글 남기면 주가가 내리고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나 럼프 형 트위터 막 확인하는 것도 정말 지겨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식을 사면 대표이사 SNS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나요? 물론 진핑 형 사진에다가 밑에다 해시태그에다가 멸공이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이 정영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 규제 때문에 중국에서 이마트를 강제로 철수당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너무 열받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해시태그에다가 그 정도는 남길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데스노트에다가 이름을 적는 거는 조금 너무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하고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양매도를 했거든요. 이거는 뭐 멸공 단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옵션 만기일에서 던지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게 아닐까,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 주가가 지난번 저점을 또 깨러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신세계도 여러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하는 애들이 스펙주에다가 이런 품절주인데, 이런 애들은 만약에 오늘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주식을 하나 물려 있으니까 S&P 500과 다우 나스닥 이게 조금만 내려도 상당히 지금 신경이 쓰이네요. 아니 오늘 같은 경우엔 진짜 매매를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떻게든 손실금을 까기 위해서 이런 종목도 건드려 봤거든요. 자, 원일 특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오늘 18%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10%로 마감됐습니다. 이 종목은 안철수씨 테마주인데, 자, 보통 요즘에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시간에는 안철수씨 테마주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하락 전환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안철수씨 테마주로 편입된 원일 특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뿅. 얘도 하락으로 마감됐어. 그런데 지금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음봉으로 마감된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날 갭매 꾸면서 팍 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요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을 할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이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시가가 약간 갭이 떴지만 빠졌다가 올라간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라서 밑에 받쳐주는 호가도 없고 또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여러분 갭 떠도 추격 매수하다가는 밑으로 던질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한국 증시를 전부 매도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스피를 풀 매수하던 외국인 투자자는 옵션 만기일주로 넘어가자마자 바로 매도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아시아권 증시가 모두 상승이었는데도 한국 증시만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디커플링 현상은 옵션 만기일주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 중이라고 해서 한국 증시도 커플링이 될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52주 신저가 종목은 피하세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은 두 달 전에도 신저가였지만 지금은 또 52주 신저가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옵션 만기일주에는 신저가인 종목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저가 종목을 꼭 피하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히어로스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